혹시 평생 땀 흘려 지어놓은 내 집에 가장 튼튼하고 좋은 대들보를 뽑아서 추운 겨울밤 아궁이에 땔감으로 먼저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연금이라는 자산을 받으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달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닌 연금의 대들보를 스스로 먼저 불태우고 계신 셈입니다. 그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은퇴할 나이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로만 알고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황금빛 노후를 더욱 값지고 풍요롭게 가꿔드릴 인생 후반전 교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해드렸던 두 친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김영수 선생님, 다른 한 분은 이철호 선생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비슷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우정을 쌓아오셨습니다. 마침내 65살이 되어 함께 은퇴를 맞이했을 때 두 분이 모아두신 연금 자산의 총액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철호야, 우리 이제 고생 끝났다. 평생 부은 연금 이제 시원하게 다 받으면서 그동안 못 가본 곳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면서 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김 선생님은 은퇴와 동시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따로 부어두었던 개인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영수야, 정말 그게 최선일까? 우리가 가진 연금들이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선생님은 당장 연금을 다 받기 시작하는 대신 시간을 갖고 본인이 가진 연금들의 성격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셨지요.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두 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 선생님께서는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고는 계시지만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늘 마음이 불안하십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이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따뜻한 곳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려면 몇 달 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와도 할아버지 최고라는 말을 듣기가 멋쩍을 때가 많아졌다고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반면에 이철호 선생님의 노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김 선생님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해야 했지만 70대가 넘어서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연금 통장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오히려 은퇴 초보다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씩 부부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식들 생일이나 명절에는 부담없이 두둑한 봉투를 건네며 어깨를 으쓱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대체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연금을 받는 순서라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어떤 연금은 가만히 놔두면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잠자는 연금인 반면 어떤 연금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말 그대로 일하는 연금, 돈 버는 연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밭에 콩과 산삼을 함께 심은 것과 같습니다. 콩은 한 해만 지나면 수확해서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산삼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땅속에 묵혀둘수록 그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뛰어오르는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그런데 당장 허기가 진다고 해서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어린 산삼을 먼저 캐내어 먹어버리는 농부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매년 수확할 수 있는 콩부터 먹고 귀한 산삼은 최대한 오래 묵혀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연금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수익률이 낮아 더 이상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없는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꺼내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반대로 복리의 마법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은 최대한 늦게, 아주 나중에 꺼내 써야 합니다. 이 순서만 바꾸었을 뿐인데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수익률이 낮은 연금부터 먼저 받아서 생활비로 쓰시고 돈을 불리는 능력이 뛰어난 효자연금은 70대 중반까지 손대지 않고 계속 굴리셨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받기 시작한 연금은 매달 나오는 금액 자체가 김 선생님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평생 받는 총액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재테크 같은 건 머리 아파서 잘 몰라 하시며 애초에 외면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금융 지식이나 복잡한 투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집 장독대에 있는 귀한 시간장과 막 담근 핵간장 중에 무엇을 먼저 꺼내 먹을지 순서를 정하는 것과 같은 살림의 지혜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에,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안타까운 관행의 고리를 선생님에 대해서 끊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인생은 지혜롭게에서는 바로 이 연금 받는 순서의 마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연금이 먼저 캐내야 할 콩이고 어떤 연금이 끝까지 묵혀둬야 할 산삼인지 선생님의 소중한 연금 자산을 2배, 3배로 불려줄 그 황금률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셔도 선생님의 노후 통장은 지금보다 훨씬 두둑해지고 남은 인생은 근심 걱정 없이 훨씬 더 평안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수 선생님이 아닌 이철호 선생님의 길을 걷는 그 지혜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집의 귀한 자식 같은 연금들을 어떤 순서로 효도하게 만들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녀석이 먼저 용돈을 받아야 할 듬직한 맞이고 어떤 녀석이 나중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할 똑똑한 막내일까요? 그 황금률을 지금부터 선생님의 연금 통장 목록을 눈앞에 펼쳐 놓으신 것처럼 알기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즉 가장 먼저 인출해서 사용해야 할 연금은 바로 더 이상 돈을 불릴 힘이 없는 잠자는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거에 가입하셨던 연금보험 상품들,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한 확정된 이율을 주는 공시이율형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한창 경제활동을 하시던 시절에는 은행 이자도 높고 이런 확정금리 상품들이 주는 이율도 꽤 쏠쏠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해두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분명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도 1년에 이자가 2%, 3%도 채 붙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낮은 금리로 묶여있는 연금보험은 안타깝게도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벅찹니다. 통장에 돈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셈이지요. 이런 연금은 이미 다 자라서 더는 키가 크지 않는 듬직한 마다들과도 같습니다. 기특하게 제 몫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제목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금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은 하루라도 빨리 꺼내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쓰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은 가치는 오르지 않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가을거지가 다 끝난 텅 빈 밭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러니 선생님의 연금 목록 중에 이런 성격의 연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순위로 가장 먼저 꺼내 쓰는 용돈 주머니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연금 부자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순서는 누구일까요? 바로 퇴직연금, 즉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펀드처럼 투자 형태로 운영되는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이 연금들은 앞서 말씀드린 연금보험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여전히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는 일하는 연금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시느냐에 따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한창 실력을 발휘하며 월급을 불려나가는 똑똑한 둘째 아들과도 같지요. 이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은 우리가 직접 예금이나 채권처럼 안정적인 곳에 넣어둘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다양한 펀드에 나누어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말만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 위험한 걸 어떻게 하냐고 손사래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무턱대고 위험한 곳에 돈을 넣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계좌 안에서도 은행 예금처럼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운영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목표로 안전한 상품들 위주로만 굴려도 그냥 잠자고 있는 첫 번째 연금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하는 연금은 잠자는 연금을 모두 사용하신 후에 그 다음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아직 한창 일할 능력이 있는 자식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겨 가장 나중에 꺼내 써야 할 비장의 무기.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대들보이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마법처럼 불어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습니다. 왜 제가 이토록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연기연금이라는 아는 사람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 때문입니다.
연기연금 제도란 내가 받을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뤄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미루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실로 엄청납니다. 1년을 미룰 때마다 선생님께서 평생 받으실 연금액이 무려 7.2%씩 복리가 아닌 달리로 꼬박꼬박 늘어납니다. 만약 5년을 꽉 채워서 미루신다면 원래 받으실 금액보다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평생토록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보장되는 수익률이 1년에 7.2%인 금융상품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최고의 재테크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실 박 선생님이 계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박 선생님께서 다른 연금으로 5년간 생활하시면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셨다면 5년 뒤부터는 매달 100만원이 아닌 136만원을 평생 받게 되십니다. 매달 36만원, 1년이면 432만원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이면 사랑하는 아내와 매년 제주도 여행을 두세 번은 다녀올 수 있고 손주들 대학 입학 선물도 최신형 노트북으로 멋지게 사주실 수 있는 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철호 선생님의 풍요로운 노후, 그 핵심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의 조급함을 참고 국민연금이라는 황금 거위가 무럭무럭 살이 찌도록 기다려주셨던 겁니다. 그 현명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물론 당장의 생활비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바로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다른 연금을 먼저 활용하시면서 국민연-금 수령은 최대한 늦추시는 것이 선생님의 남은 30년, 4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혜라는 점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연금 받는 순서의 마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에 머리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선생님께서 그 소중한 지혜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옛말처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시면 선생님의 노후는 분명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10년 뒤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 집 연금 부자로 가는 황금률 3가지. 첫째, 더는 키가 크지 않는 맏아들, 즉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과거의 연금보험부터 먼저 꺼내 쓰십시오. 둘째, 아직 한창 일하며 돈을 불릴 수 있는 둘째 아들, 즉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은 그 다음에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폭등하는 막내 산삼, 바로 국민연금은 단 1년이라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껴두셨다가 가장 나중에 받기 시작하십시오. 이 간단한 순서의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영수 선생님과 이철호 선생님의 삶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분은 시간이 갈수록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고 다른 한 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돈이 돈을 벌어주는 기쁨을 누리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서 맞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 받는 순서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금융 공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귀한 시간장은 아껴두고 핵간장부터 먼저 꺼내 쓰시던 그 살림의 지혜, 아버님들이 좋은 벽신은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남겨두시던 그 농사의 지혜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차례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서랍 속에 넣어두셨던 연금 증서들을 한번 쫙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녀석이 먼저 효도해야 할 맞이고 어떤 녀석이 나중을 위해 쑥쑥 커야 할 막내인지 오늘 배운 지혜로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씩 들여다보면 분명 길이 보일 겁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걱정해서 평안으로, 불안해서 여유로 바꾸어줄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드는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내 연금은 어떤 종류였더라? 궁금해지기도 하실 테고요. 어떤 점이 가장 가슴에 와 닿으셨는지 혹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선생님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다 보면 혼자서는 막막했던 문제도 함께 풀어갈 힘이 생길 겁니다.
저희 인생 후반전 교실이 그 소중한 소통의 장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의 황금빛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처럼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화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인생 후반전 교실은 언제나 선생님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가 되어 가장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어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